자, 이어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좀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어떤 레슨 준비하셨을지 힌트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뭐 코스닥 지수 뭐 그림 그려봤자 필요 없겠죠. 자, LG전자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LG전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LG전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매우 많은데 LG전자가 과거에 피처폰을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세계 기준 점유율 3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엄청나게 지금은 묻혀 있죠.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선관을 조금 내놨지만 대체안을 내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적자 해소를 못하고 과거 이제 피처폰 시대 때는 얘네가 이제 그 당시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부회장님이 뭐 땡땡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리고 2008년까지도 피처폰을 계속해서 내면서 마케팅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거 이제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2015년 스마트폰 초창기 시장을 진입을 못한 거예요. 스마트폰 초창기 시장 선구안을 조금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적자 사업부로 MC 모바일 사업부가 기록되면서 여기가 이제 지금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누적액으로 치면 5조 원이고요. LG전자가 영업이익이 연간 2, 3조가 나오는데 MC 사업부에서만 6천억, 8천억 원이 계속해서 적자로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슈성으로 좀 급등을 했죠. 자, 과거 영광의 시대 피처폰 다들 써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후에 OS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좀 적용하면서 그 얘기는 또 재밌게 나중에 해드릴 건데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마케팅에만 전념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대를 못 본 겁니다. 이제 최초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뱅킹도 하고 아니면 메시지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최대 문명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2007년 출시되고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아이폰, 삼성하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다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적자 지속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매각 고려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의 습격, 갤럭시 S와 아이폰, 그래서 대항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뭐 핸드폰도 많이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좀 약간 도약을 조금 꿈꿨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죠. 자, 이때 당시에 OS를 LG전자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안 쓰고 초창기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윈도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OS를 윈도우 거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까 뭐 앱스토어나 여러 가지 활용 유틸리티가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윈도우를 그냥 작게 집어넣은 스마트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실패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로만 승부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맥스폰이나 이제 뉴초콜릿폰 그리고 프라다 2 피처폰에서 사고에 이제 좀 매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술의 진보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케팅으로 그냥 간다. 명품 기업 뭐 프라다나 여러 가지 뭐 디자이너와 제휴를 하면서 핸드폰을 이쁘게만 만들자. 그러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을 못 봤던 겁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맥킨지 컨설팅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부회장님이었던 남용 부회장님도 이제 마케팅을 엄청나게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퇴진을 하시게 됐죠. 자, iOS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죠. 구글 지금 애플 iOS랑 안드로이드 양강체제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선택을 했다가 이제 이게 실패인 걸 깨닫고 구글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이제 부품 조달이 또 내부적으로 안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라는 핸드폰 아실 겁니다. 과거 이제 나왔던 핸드폰인데 이게 이제 OS 기반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S를 내부 부품 조달 체제를 이제 완벽하게 설립하면서 이제
OS 같은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걸 그냥 갖다 쓰고 우리는 하드웨어만 그냥 잘 만들겠다. OS는 그냥 맡겨버리겠다. 갖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자, 지금 MC 사업부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8에서 지금 10% 정도 돼요. 이 부분에 이제 매각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인데 최근에는 이제 MC 사업부를 매각하고 로봇이나 아니면 AI 전장 사업부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이제 인수 유력 후보자로 베트남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빈그룹이 있습니다. 빈 이제 스마트폰 빈 만드는 빈페스트가 있고 차량 기업인 빈스마트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계열사로 들어가고 그룹 회사로 들어가는데 얘네가 이제 매각 후보로 조금 거론이 되면서 충분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팩추얼 이제 좀 확실히 나온 실적입니다. 3.2조 원, 3.2조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연간 MC 사업부에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골치 덩어리만 조금 해결하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4조 원으로 올라갑니다. 적자를 그냥 소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 시장의 키워드가 뭡니까? 전장입니다. 전장. 전장 붙은 업체는 뭐 카메라 모듈이건 아니면 IT 부품이건 다 그냥 밸류에이션이 미친 듯이 뚫어버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장 부품까지 밸류에이션이 붙는다면은 이프겠죠. 이건 이프.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은 LG전자의 매력도가 매수 매력도가 매우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이것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관련주 꼭들 보시라고 무료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충전소 기준입니다. 이게 제가 시도별 캡처를 해놔왔는데 2021년 1월 31일 기준 70기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53기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기수. 이제 수소법이 시행이 되죠. 뭐 법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전관리 지침이나 여러 가지 로드맵이 좀 상세화돼가고 이제 시행이 돼가고 있는데 목표 기수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수소 충전소 몇 기 구축입니까? 현재 50기입니다. 50기. 1200기를 구축합니다. 근거는요. 2019년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2040년까지 1200기 구축하겠다. 이 로드맵에 근거한 거겠죠. 당연히.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충전하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춘천 살면은 하남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남까지. 그러면은 수소 충전을 하려는 게 목적인데 가려면 또 수소 연료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70km 넘는 거리를 이제 좀 주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애로사항인 거죠. 넥소의 누적 판매량이 이제 연간 1만 대를 넘었습니다. 판매량 늘어봤자 뭐합니까?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인프라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수혜도 받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우상향하는 업종이겠죠. 이 안에서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이거 뭐 좀 길게 써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기 구축을 이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35억에서 50억입니다. 50억. 전기차 충전소 한 기 구축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4억밖에 안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입찰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자를 획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수소차 충전소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유치시키고 경쟁시켜야 되는데 지금 참여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자 지원 운영안을 정부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책 수혜로 좀 개편하면서 운영안을 만들고 있고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요. 일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1기당 30억입니다. 30억. 제가 여기 이렇게 물결하고 50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용량 이제 화물차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50억이 실질적으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충전소 또 설비. 자, 수소차 충전소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납품하는 부품 관련주도 있을 겁니다. 뭐 밸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이 설비 또한 지금 현재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당연히 국산화 시도가 이루어지겠죠. 국산화. 관련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종목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한번 사업 보고서 한번 보시고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산업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충전소 구축비 지원이나 이제 적자 지원 마련 방안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개편하고 있는데 현행 50%에서 70%까지 대폭 상향한다는 또 건의를 또 내면서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조율이 있습니다.
자, 충전소 문제. 충전소 1기당 막대한 구축 비용과 민간 부문의 경쟁 정리하자면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시급하겠죠. 수소법이 발효됐고 이제 지지난해부터 수소경제 로드맵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진이 이제 명확하게 그려져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관련주 중에서 실제 수소 충전소를 마켓쉐어 기준 4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또 충전소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충전소 설비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700바 초고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일본 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국산화 시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관련 수혜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조정장이란 뭔가, 과연 조정장이란 뭔가? 지수가 흘러내린다고 조정장일까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지수는 파동을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수 상단을 내가 더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 포인트가 매우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지수 움직임을 조금 적당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동이 있는 구간에서 상단과 하단을 좀 어느 정도 점쳐보고 내가 한 중단쯤에 진입했는데 하단까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생각하시고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종목들을 호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매수하니까 이유가 생겨버리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장에서 조금 대응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과거 종합지수 사례 이거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올바른 매매란 뭔가 아까 이제 종목 리뷰 시간을 많이 가졌을 텐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는 볼 건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제 실적에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사업부에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세 번째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제가 항상 OX 퀴즈로 많이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도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시장 트렌드 똑같습니다. 변한 거 없어요.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조금 안 좋으면서 멀쩡한 바이오 종목들도 다 같이 이제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산 이 바이오 기업의 뭐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것 같다. 아니면 그런 가시화나 예상 정도는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약 말고 다른 약은 뭘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약이 시장 점유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개발한다면은 기존 약을 대비해서 성능이 얼만큼 좋다거나 이런 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핫 키워드 똑같죠. 자율주행, 미래차 이 구간에서 다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다 나와요.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또 수소차, 수소전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수소는 뭐겠어요? 또 충전소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처음 들고 왔을 때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좀 뚫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100%가 넘게 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파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발 순환주가 과연 뭐가 될지. 효성중공업이 이제 어제 거래일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금일도 종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양분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또 충전소 관련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관련주 탐색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OX 퀴즈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 바보 확인 퀴즈 이거 한 번들 하시고 셀프로. 자, 시장 트렌드 동향 똑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유동지표는 이제 M2 광해통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많이 보시는 게 예탁자산이죠. 예탁자산. 고객예탁금이 현재 65조에서 70조 사이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지난해 이제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 예탁자산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두 가지 지표, 유동성 지표가 매우 견조하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예탁자산이 엄청나게 또 폭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문제는 전혀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그 대신에 유동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반대로 장세가 매우 탄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민감하게 이제 변동성에 취약할 시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 뭐겠습니까? 항상 똑같죠. 뭐 금일도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많이 움직였는데 수혜주에 항상 집중을 해보십시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제 그 긴 글을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전소 같은 구축 비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적자 지원 운영 방안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현금 보유 이거 뭐 질문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업종 진단을 반드시 받자. 그리고 매수할 때 커버리지를 조금 넓게 열고 주식 오늘만 매수 매도하는 거 아니니까 좀 끊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장 업종에는 당연히 베팅해야겠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뚫어버렸던 차트죠. 자, 효성 첨단 소재.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을 때가 1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갔습니까? 이제는 100% 넘게 갔죠. 그리고 뭐 유니셈 지난번에 매매했던 차트였고, 자, 코리아 서키트도 지난번에 매매했던 차트였고, 상신 EDP 관련주, 2차 전지. 노란통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박광영 대표였습니다.